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서요, 유일하게 기쁘고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얼굴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이번 고전의 한수는요, 나쁜 관상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해갈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내리는 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 한 방법 있죠. 처마 밑에 기다리다가 비가 그치면 간다든지, 아니면 출발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한문에요, 운명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운명도요, 운명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운자는요, 움직이를 운자를 쓰고 명자는 목숨 명자를 쓰는 거예요. 즉, 나의 운명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상도요, 좋은 관상하고 나쁜 관상이 있어요. 좋은 관상은요, 그것을 모르고 지내도 별 탈이 없어요. 그러나 나쁜 관상은요, 재빨리 눈치채서 방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제 직장에 근무하는 퇴직하신 선배님하고 통화를 할 기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퇴직하신 선배님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굴지의 모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데 면접 볼 때마다 떨어져서 7번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하고 그럼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녁을 합시다. 그렇게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그 선배님의 아들내미가요, 토목공학과 공대 출신인데 얼굴이 백면서생, 즉 너무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통상 이제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하얗고 여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보시는 분들은 과연 이 사람이 그 험한 공사장에서 과연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되니까 면접에서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다가 그 아드님한테 여쭤봤어요. 너는 얼굴이 꽃미남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다 그러더라고. 저는 예쁘장하게 생긴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그 아드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면접 갔을 때는 자기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해라. 내 얼굴은 이렇게 동안처럼 어리게 생겼지만 인간성이라든지 성격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하고 근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말을 한번 해라. 저는요, 생긴 모습은 이렇지만 저는 힘도 세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5번 이상을 해봐라. 그러면 면접관이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드님은요, 3주 후에 굴지의 모 건설회사에 면접을 갑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똑같은 멘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굽혀펴기를 5번 한 거예요. 면접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면접 보면서 이런 사람 없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한 사람이. 그래서 면접에서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결론은요,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내 관상을, 내 얼굴의 특징을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 관상을 알아야지만 여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상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대면할 때, 첫인상을 줄 때 좋지 않은
얼굴 특징을 알아보고요. 이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해 봄으로써 내 관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는 인상을 주는 5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요, 흐린 눈빛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병세가 어느 정도 깊은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을 보면요, 마치 호롱불이 뿌옇게 되면서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서 빛이 사그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눈이 흐리면요, 마음도 흐리고 잠이 많아집니다. 잠이 많다는 것은요, 게으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흐릿한 눈은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흑백이 분명한 눈으로, 그리고 총명한 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다른 곳이 좀 부족해도 눈빛이 살아있으면요, 부족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빛나는 사람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눈의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가요, 확연히 대비됩니다. 즉 흑백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은요, 태양에 비유된다 그렇습니다.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요, 수학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태양이 밖에 빛나야 태양계의 모든 동식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도 빛이 나야 추구하는 나의 일이 결실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흑백이 분명하고요, 환하게 빛이 나야 매사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눈빛이 흐르다는 것은요,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맑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빛이 흐를 때는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신진대사 기능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둘째로요, 사나운 눈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강아지 눈하고요, 고양이 눈의 차이점이 있어요. 강아지의 눈은요, 동그래가지고 순해 보입니다. 반면 고양이의 눈은요, 찢어지던 듯 위로 올라가서요, 날카롭게 보입니다. 결국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요, 눈꼬리의 생김새가 결정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꺼려합니다. 따라서 눈매는요, 인상을 사납게 보이게 하고 또는 순하게 보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나운 눈매를 가진 사람은요, 성격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직 생활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눈빛은요,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설사 사나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라도요, 한층 눈매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눈의 모양은요, 세장형이라 해서요, 가늘고 긴 눈이 최고의 좋은 눈을 봅니다. 세 번째요, 미간을 찌푸린 얼굴입니다. 미간의 주름은요, 자주 화내고 찡그리다 보면요,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성격의 기복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주름이란 뜻입니다. 미간을 찡그리게 되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현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간의 주름은요, 펴져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가급적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지만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미간이 펴지면서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거나 속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고 사회성도 부족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상대방의 눈과 마주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이미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화할 때요, 조용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게 됩니다. 관상서적인 달마상법에 보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 속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째는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무표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은요, 5만 가지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상을 쓰는 사람을 5만 상을 찌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표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너 왜 이래? 화났냐?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무표정한 사람은요, 추구하는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욕과 도전의식이 부족해서요, 일에 대한 성취감을 잘 못 느낍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그런 사람으로 찍혀서 조직에서 도태되기도 합니다. 내 얼굴이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요, 입꼬리를 올려서 웃음기 있는 상냥한 얼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호감 가는 얼굴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서요, 유일하게 기쁘고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얼굴뿐이 없습니다. 특히 이마 주름과 미간과 눈과 입을 통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입꼬리가 처진 사람은요, 입꼬리를 올려 상냥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연기자는요, 화장을 통해서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얼굴 중에서요,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나쁜 부분은요, 내가 고치면 되고 좋은 부분은요,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내 얼굴 부위 중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내가 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대응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첫인상이 좋으면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따라서 나의 첫인상을 잘 보여주어서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